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에는 1.25% 상승해서 끝났는데 어느 정도 올랐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55,000원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 이유는 하나예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다. 왜? 미증시가 더 이상 빠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럼 미증시 움직임 한번 봐야겠죠. 지금 아침 7시가 되기 직전인데 미증시 끝난 이후에요.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등락이죠. 등락 한번 볼게요. 월요일 날 0.6% 상승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죠. 1.7%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가는 0.3% 정도 보합권에 끝났는데 이때 조금 악재가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내용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내용 볼게요. 트럼프 외국산 철강 관세 25에서 50% 인상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관세 관련된 내용 또 올리겠다 난리를 치는 거죠. 트럼프를 조금 긁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타코라는 건데 트럼프는 매일 도망간다. 무서워서 도망간다. 쫄아서 도망간다. 이런 약자예요. 이게 미국에서 밈처럼 돌고 있는데 트럼프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나 안 쫄았는데? 자꾸 이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 안 쫄았는데 하면서 뭔가 할 줄 알고 나왔었던 게 저거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의 등락폭은 1.7%까지 떨어졌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이 됐어요. 근데 올랐어요. 0.6%. 그쵸?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보세요. 미증시 월요일 날 있었던 미증시 장중에 나온 건데 이 내용입니다. 보세요. 트럼프, 시진핑 주중 통화할 듯 이견 조율할까? 시간 보세요. 6월 3일 5시 35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증시 끝나고 나서 나온 내용이고 이건 기사화된 거니까 미증시 장중에 나온 내용이에요. 보세요. 트럼프, 시진핑 주중 통화할 듯 이견 조율할까? 무슨 얘기냐? 호재만 반영하고 있다. 그쵸? 자,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악재가 터졌는데 빠지지 않았다? 주식시장에서는 예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 날이죠. 즉 마감 전 월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기준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내용은 어떻게 반영하겠습니까? 이제 3일 날 화요일 날은 한국 휴장이니까 다음 날부터는 매수 타점 잡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삼성전자는 작년 7월부터 쭉 빠졌어요. 11월 달까지 5만 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5만 원을 이탈하는 부분이 없었죠. 물론 여기 11월 14일 날 뭐 49,900원을 찍기는 했지만 그 뒤로는 5만 원을 종가상이라도 이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서 9만 원 근처에서 여기 쭉 내려서 5만 원까지 하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성장성이 훼손돼서입니다. 자, 미증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증시는 2월부터 쭉 내려서 14,784포인트 저가를 찍고 나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의 한 2만 포인트부터 15,000포인트 정도까지 빠졌잖아요. 한 30% 가까이 빠진 겁니다. 왜 빠졌을까요? 경기 침체나 최소한의 둔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빠져보니까 채권 금리가 같이 튀어버리네. 근데 채권 금리가 튀어 오르는 건 트럼프 정책하고는 사실상 맞지 않아요. 그리고 채권 금리가 튀어 오르면 미국은 지금 국가 부채 때문에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자꾸 부채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럼 부채를 낮추는 데에 대한 효과를 주는 게 뭐예요? 금리를 낮춰서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만약에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당연히 트럼프는 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게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왜? 미국의 금리가 튀어 오른다. 즉 미국의 국채를 판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지르면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왔죠? 지금 주식 사기 가장 좋은 때다. 그러면서 주가 반등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세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반등이 안 나왔었던 것도 아니고 쭉 많이 올라왔고 고가까지는 5% 정도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때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 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보니까 나쁘지 않네. 이게 경기 나쁘다며. 그쵸? 근데 나쁘지 않아. 특히나 메타 같은 이런 실적을 봐도 나쁘지 않아요. 메타는 뭐랍니까? 광고에 대한 수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AI 투자를 계속 하겠대. 안 빠지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미국 시장 한번 보자고요. 미국 시장도 이미 나쁜 거 다 나왔죠. 근데 주가 안 빠지네. 이제는
확인하는 과정만 남았다.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 위에 제가 체크해 놓은 건 뭐예요? 20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입니다. 그렇죠? 장기 이평선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보거나 할 필요 없어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해서 최소한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고가가 낮아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다려야 되는 신고가 구간, 즉 52주 신고가 구간이 점점 낮아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러면서 이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돌기 시작합니다. 왜? 외국인들은 만약에 고가가 낮아지는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려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내려가면 코스피 내려가죠. 근데 코스피가 내려가면 미증시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역으로 도는 거예요. 미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없을 때 코스피가 안 올라가는 거고, 코스피가 안 올라가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안 올라가는 거죠. 근데 미증시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니라니까요. 그런 가격대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이제는 매수 구간을 잡아야 돼요. 하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내용, 악재가 터졌는데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주가가 호재에만 반응한다. 그리고 미증시는 계속 강하다. 그리고 고가까지 5% 내외로 남아있다.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업종 차트 한번 보시죠. 업종 차트 보시면 한국 시장도 계속 고가를 높여가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나와봐야, 진짜 최고로 나와봐야 지금 한 30%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잡으면 쭉 올라갔을 때 7만 원이 고점 정도가 형성이 될 거예요. 7만 원 전후에서 고가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전자의 최대 장점, 자금을 많이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금을 많이 넣게 됐을 때는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죠. 수익률 또는 손실률, 이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가격에서. 근데 자금이 묶이면서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왜? 삼성전자에 많이 투입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약간 좀 분할할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나, 그렇죠? 그리고 테크윙이나, 이게 뭐예요? HBM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같이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한국 시장에서 어차피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24년 6월, 7월까지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모두 다 동일하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초대형급주들 중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에 골라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정확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삼성전자가 대안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상황이 앞으로 나옵니다. 왜? 미증시 안 빠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도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거고, 그럼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익의 규모만 맞춰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관련된 종목군들,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을 같이 곁들여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삼성전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이럴 때 사세요. 저럴 때 사세요. 이것보다 삼성전자 지금 안 빠져요.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면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같이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온 게 뭐냐? 삼성파운드리가 이제는 뭔가 다른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 TSMC 출신 영입, 미국 파운드리 시장 공략 강화, TSMC에서 약 20년간 일한 파운드리 전문가 영입, 미국 테일러 팹 가동 전 고객 확보 등 핵심 인물이 필요하다. 인적 자원에 대한 쇄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좀 이재용 회장의 뜻이 이런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기대를 한다 그랬잖아요.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 자체가 기대입니다. 자꾸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종목별 투자자, 그렇죠?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하잖아요. 이렇게 매도한단 말이죠. 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많이 매도하네. 근데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아. 그쵸?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시작점만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수익률 또는 우리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같이 공략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미증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한미반도체와의 협업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파운드리. 지금 딱 삼성전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제는 기본적인 그렇죠. 기존의 메모리 사업부는 사실상 그냥 유지가 되는 거지.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유지가 되는 거지 엄청난 성장성을 만들어내거나 그건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예요. 비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HBM 쪽이 부가가치가 높은 쪽이라는 거죠. 근데 비메모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할 수 없고 이 중에서는 파운드리 쪽을 맡아야 되는데 파운드리 쪽은 어차피 엄청난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말고는 TSMC에 정말 한 TSMC에서 가지고 있는 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삼성전자 말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메모리 설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지난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10년은 아직 조금 안 됐고 거의 한 7에서 8년 정도의 기간 동안 AMD에 계속 밀려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텔은 더 이상 파운드리 쪽하고 협업이 불가능합니다. 인텔하고 TSMC하고 CPU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경쟁을 해왔거든요. 오히려 인텔이 낫다는 평가를 사실상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할 때도 요즘은 어떻게 지금 표시를 하냐면 인텔 7나노, TSMC 5나노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파운드리의 중요도가 깊어졌어요. 근데 지금 TSMC가 그냥 압도적인 1등으로 들어섰고 최소한 TSMC가 가지고 있는 60%대 점유율에서 못해도 한 5% 정도로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거. 이게 삼성전자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 말고는 없다고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은 다음 문제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나빠지려면 매크로 환경, 거시적인 환경이 나빠져야 되는데 그조차도 미국 시장에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관세 관련된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안 빠진다. 이제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 잡고 타점 잡을지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지 일단 저는 삼성전자 매수 타점 빠르면 이번 주에 잡을 거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이미 보유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금요일 날 이후에 월요일 날 한국 시장 장 끝나고 어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정이 필요하다는 예상대로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두산 에너빌리티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매도를 한다. 그렇죠? 내가 매매했다고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그 어떤 좋은 내용보다 일단 내 시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시장가 몽땅 정리 60% 수익 다시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매 금지. 그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소폭 상승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게요. 외국인들 매수 많이 했으면 주가 많이 올라야지.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저는 원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쭉 보잖아요. 원전을 제가 여기 5월 30일 금요일 날에도 나쁘게 보지 않아요. 보세요. 쭉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60% 수익 매도 나만 일부 물량 남았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주도주 원전 중요하다. 조선 방산 바이오 반도체까지 무조건 타점 공유할 때까지 매매 필수. 이거 계속 좋게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도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강조를 드리죠. 무슨 얘기냐?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실현을 하고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기 위해서 다시 재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이건 싸게 잡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고요. 혹시라도 터질 수 있는 시장 위험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매매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매매하는 것 이것도 혹시라도 터질 수 있는 시장 위험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 요 구간 적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한 15% 정도 올라간 구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래서 확인하고 매매하는 구간 잡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에서 고가 보고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 정도는 수익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다가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걸리면 7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같이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DI 이거 작년 내용인데 반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이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할 때잖아요. 시장에서 앞을 이끌어 갈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용 보세요.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되니까 가격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25%대, 14%, 26% 수익 구간 계속 터지죠. 그렇죠? 그럼 최근에 한번 볼까요? ABL 바이오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수익 구간. 그렇죠? 어때요? 76%씩 이렇게 수익 구간.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쭉 올라가죠. 그리고 67%까지 수익 구간 늘어나는 점. 요렇게 수익 구간이 터진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 그것도 막 60%씩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뭘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주도주들은 이렇게 60%대씩 수익 구간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타겟은 여기 안에서 또 터집니다. 원전이 다시 돌거나 그리고 방산 쪽, 바이오는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제 다시 알테오젠이 강세를 보이는 구간 월요일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됐잖아요. 앞으로도 싸우겠죠 정치인들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은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 움직임 자체가 당연히 좋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타점을 잡고 그리고 다른 요런 신고가 종목을 봤을 때 우리가 요렇게 60%대씩 얻을 수 있는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6월달에 매매해야 될 겁니다.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